혹시 여러분들 수용자 자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수용자 자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자제가 아주 오래전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에 사회적 연자제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거든요. 부모의 죄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은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장미입니다.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은 부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단체입니다. 2015년에 설립해서 지금 9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용자 자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수용자, 범죄자라는 단어는 사회에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단어지만 수용자의 자녀, 수용자 자녀는 매우 생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움에서 근무하는 저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세움이 설립될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수용자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국가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정확한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방안, 혹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움은 법무부를 찾아가서 수용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드렸고 한 교도관님께서 수용자들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그들한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셨고 세움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15년에 단 한 명의 아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중학생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됐고 세움의 멋진 대학생 멘토로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움은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조사를 위탁받아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53개의 교도소에서 수용자 4만여 명을 전수조사했고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고 이를 연간 수치로 계산하면 1년에 약 5만 4천 명에 이르는 수용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빈곤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수용자 가족이 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체 아동의 0.5%인 수용자 자녀, 1%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수이지만 우리는 이들한테 시선을 향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자제가 아주 오래전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에 사회적 연자제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거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 원칙에 따라서 부모의 죄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은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움에서 만난 첫 번째 저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민정이는 갑자기 부모님 두 분 모두 수감되셨고 80대의 연로하신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매우 불안했지만 부모님이 교도소에 갔다는 이야기를 아무 곳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출석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 입에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교도소에 가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의 지원 방법들을 찾던 중에 세움을 알게 되셨고 세움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나러 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는 매우 왜소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쭉 이어가는 도중에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오늘까지 교도소에 갖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고작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매일같이 2시간을 대중교통을 타고 엄마랑 아빠를 면회하러 갔고 필요하다는 그 서류를 전해주러 교도소로 출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는 결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소의 면회 시간은 오후 4시까지인데요.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이동하면 그 교도소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민정이랑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민정이랑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정이의 집을 가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민정이가 돌봄을 받기에는 그 환경이 참 좋지 않았어요. 80대 연로하신 할머니는 본인의 식사를 챙기기도 어려우실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민정이의 빨래라든지 집안 청소, 민정이의 밥을 챙겨주는 것도 무리가 되셨습니다. 저는 민정이한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알려주었고 매일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스마트 접견 제도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서신 방법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정이랑 저는 친구 아닌 친구처럼 편하게 소통하면서 학교를 갔는지 학교는 끝났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민정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라고 물었더니 롤러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롤러장 가는 길에 민정이가 저한테 이렇게 기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교도소에 간 건 참 슬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을 만난 건 참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민정이를 보고 또 민정이가 롤러장에 도착해서 신나게 그냥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민정이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많은 것을, 거창한 것을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켰거나 대단한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댈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수용자 자녀들을 만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냥 그 한 아이의 존재 자체만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움이 이야기하는 한 아이를 향한 아동 중심적 접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수용자 자녀이거나 수용자 자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낙인감이 아니라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세움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용자 자녀를 어떻게 또 다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수용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응원해 주신다면 그 수용자 자녀들에게도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